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뭐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이 내정됐다는 첫 소식을 전화 내지 뭐 다른 걸 한 분 누구예요? 김기춘 실장님이 네. 그 보좌해서 제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정비서관 할 생각이 있느냐. 그때 처음 그것이 취임 며칠 정도나 되죠? 전. 예? 취임 전 며칠 정도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일주, 2주 전. 일주일 전? 그 정도로. 2주일 정도, 2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순실은 죽어도 모른다.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는 네, 거죠? 모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순실과 증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관계 문제인데 증인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인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근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잖아요. 물론 작년에 뭐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맥이 계속 되고 있고 이임순 씨는 아신다고 했죠. 네. 증인의 장인 고 이상달 씨는 생전에 순천향대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장인 추도식에도 참여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하여간 순천향 병원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추도식에도 참여하고요. 예.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도 이쪽 순천향대에서 좀 출생을 하셨고 증인의 그 자녀분들도 여기에서 출생했죠. 예. 이임순 교수가 주고요. 예. 이임순 씨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치료를 했고요. 정유라가 출산한 당시 제주도에까지 막 날아갈 정도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 이임순 씨가 증인이나 증인 배우자 또 김장자 장모님 이 최순실 씨를 소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 아니더라도 혹시 배우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 그럼 이화여대 쪽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김장자 씨와 최순실 두 번째 본인인데 김장자 씨가 이화 알프스 총동창 회장을 여기만 사실은 알죠? 예. 그것은 알고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 이화 아너스클럽 회원이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도 여기 이화 알프스 39기 수료생 이것은 아시겠죠? 아마 기소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다녔습니다. 예. 세 번째로 그 성정문화재단 아세요? 예? 성정문화재단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경기도의 작은 문화재단인데 김장자 씨 그리고 증인의 배우자 이민정 씨, 증인의 처제 이민주 기흥 컨트리클럽 실장님. 이 성정문화재단 특별 회원이거든요. 가족이 전혀 모르세요? 그건 저 처음 들어봅니다. 2013년에는 김장자 씨가 특별 회원으로 참여하고 저명 인사들이 줄줄이 재단의 특별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최근 그 고영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도록 최순실이 도왔다고도 합니다. 서청원 의원도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에요. 차은택이 진행한 밀라노 엑스포 등 여러 곳에 관련된 그 시공테크 사장 들어보셨죠? 시공테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 이범 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인수 현 수원대학교 총장이 여기에 특별회원이에요. 그런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지금 거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전혀 모르시. 예. 아니 그래도 한강호 비서실장은 알죠? 그것도 지금 제가 나온 다음에 비서실장 나온 다음에 아셨구만. 그전에는 전혀 한강호 아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 오셔서 그렇지. 김장자 같은 시기 한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 이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그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까지 하시면 전혀 모르는 가족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모르고 정유라가 승마를 하기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가르친 사람들이 수원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나 강사로 있습니다. 다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장자 씨와 같은 이 알프스 회원이 앞서 말씀드린 예. 성정문화재단 특별회원이기도 하고요. 김장자 씨와 여러 곳에서 만납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그 황두현은 현대그룹 그리고 우병우 수석 안종범 등 이수권신 동문 최순실 일가를 모두 연결하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것은 알고 있으실 것 황두현 씨는 제가 아까 저기 나왔던 그것만. 얘기지만 예, 저기 변호사 때 의뢰인 거 아는 거. 변호사실만. 예, 그다음에 장모님하고 현정은 회장이 뭐 안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나머지 김장자 씨의 인명을 보면 정계, 학계, 재계 모두 연관됐어요. 그 관계는 곧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거치면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민정수석이 된 것은 김장자 씨 인맥과 최순실 인사개입이 만난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민정수석이 된 이유를 보면 이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저지른 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러한 인맥 관계를 형성해서 됐다 이런데 거기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뭐 보면은 계속 언론에 제기되고 보면은 장모님이 골프장 운영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병원 다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전부 저에 대한 걸로 지금 예, 하는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수석 예. 전혀 모른다. 예. 예. 예, 윤수아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신문, 2차 추가신문, 3차 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4차 재보충신문은 투투안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재보충신문을 필요로 하신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새누리당 백성주 의원 재보충신문 5분 시작하세요. 예.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31일 기억하십니까? 2009년 4월 30일 네. 말씀해 주시면 하면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예. 정확하죠?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됐습니다.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네. 그럼 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 동향파, 사전기강안 조율, 공직기강, 인사검증, 뭐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그 다음에 민원 업무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원해요,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게 중심에는 누가 지금 있었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대통령 있어서 잠시 있었습니까? 보다가 국민이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 질문한다길래 그냥 제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잠시 보고 직분은 누구를 넘어갔어요. 향한 것이었습니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뭐 수사 오늘 생각 맞아요. 저도 오늘 뭐 보임을 임시로 받아서 보니까 잠시, 그런 예, 내용이 있는데 손혜원 그 나왔던 핵심적인 것이, 영상 제가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2014년 6월 5일에 세월호 관련 수사 주무자가 아닌데 거기에 수사 범위를 정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데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오늘 계속 말씀하실 예. 거예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적용해서 예. 2014년 6월 5일에 저 해경에 예. 전화한 것을 갖고 집중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뭐 기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겠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많은 국민들이 왜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위를 떠나서 이런 걸 듣도록 한 것 자체가 서신에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느냐 이런 제가 이메일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예. 용기를 갖고 끝까지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 카피를 할 때 주인 몰래 네.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한 의도가 뭐예요? 카피한 의도요. 예,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어요? 주인 몰래 이거 카피하는 건 굉장히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범죄 의도가 뭡니까?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까? 네.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네. 그게 그 하나의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왜 그런데 많은 카피 중에 많은 그 파일 중에서 한 개만 카피했어요? 그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많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의도를. 예. 저 카피한 자체는 범죄 행위잖아요. 예, 처벌받겠습니다. 범죄 행위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한 의도가 네. 더 큰 뜻이 있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모르게 주인 몰래 카피한 것은 하나만 카피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거 한 건 더 있습니다. 정말 정부 문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카피했습니까? 네, 네. 그 아까 왜 또 달라? 아까 하나만 카피했대요. 그럼. 저는 두 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최진실 씨가 쓰는 노트북에서 한 번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문서를 놔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카피한 겁니다. 예, 백성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조혁 증인.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떻게 공천 받았는지도 다 들어. 2014년 4월 16일 의무실에 있었으면서 대통령 진료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을 뵌 적이 없고 진료에 대한 바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한은 의무동이나 없었다고 관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진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의무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없었다고 단정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실에서 어떻게 의무동이나 관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참사 당일 대통령 진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겁니까? 제가 참석한 진료는 없었습니다. 우병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은택 차은택 씨가 예.
아프리카 픽처스라든가 모스코스 예. 이런 급조해서 만든 회사들을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예. 정부의 일감을 막 따내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내사하고 그리고 자료도 갖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사하는 것 때문에 예. 안종범 수석하고 긴장 관계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KT라든가 또 현대라든가 또 포스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안 좋게 돌고 그러니까 꺼려하고 이런다는 것도 다 내사에서 알고 있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한테는 이 관련되는 것들 하나도 보고 안 했습니까? 예. 김기춘 실장 그 지금 언제적 일인지 몰라도 김기춘 실장님 2015년 1월에 나가신 분인 1월인가 2월에 나가신 분인데. 김기춘 실장하고는 차은택 관련돼서 전혀 논의하거나 뭐 보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김기춘 실장님 계실 때 저는 거의 비서관이었는데요. 예.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관련해서 전혀 논의하거나 또 보고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차은택 씨나 송성각 씨가 사업을 수주하거나 일을 집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는 몰랐었습니까 전혀? 그게 다 이번에 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뭐 코레카 처벌을 받은 걸로 인수하는 알고 과정에서 거의 강탈을 시도하는 그 내용들이 거의 조폭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었습니까? 예. 그래요?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언론 또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서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차은택과 송성각 그다음에 김종 그리고 최순실이 이렇게 전횡을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민정수석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직무유기인 거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고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물었던 거는 직권남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 뒷조사를 했다든가 예술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처단하라고 하고 탄압하고 불이익 주고 응징하라고 했다든가 우병우 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수첩에 적혀 있는데 검찰 44명 블랙리스트 만든 거, 장차관 사생활 조사한 거, 국립대 총장 미임용한 것들, 미임용도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활동 특히 그 중에서 문화활동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임명하지 않았다는 등등. 그 다음에 세월호 압수수색 관련한 압력 전화. 그 다음에 기소하는 거 못하게 압력 넣었던 거. 관련 검사들 다 불이익 준 거. 이 모든 것들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차은택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직권남용. 이 두 부분이 증인에 대한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는 뭐 경위가 이랬다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하지만 예.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입니다만은 동료위원을 해서 신문을 양보했습니다. 장재원 의원 신문. 아까 노승일 증인이 차은택에게 우병우 수석이 김기동 검사를 소개해줬다 말씀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들은 우병우 증인은 김기동 씨 잘 알죠. 잘 압니다. 대구지검에서 특수부장 있을 때 부부장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대전고금의 차장인데 이번에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 단장으로 영전을 시켰죠. 그 보직에 가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친하죠. 이 정도 친하면 저는 차은택에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런 부패 범죄 특별수사 단장을 차은택에 소개해줬다면 이거는 게이트고 스캔들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맞죠? 예. 자, 그러면 저는 반드시 김기동, 노승일, 차은택, 우병우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너무 이 제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정확하게 제가 이건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준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KT와 현대차그룹과 포스코에 취재를 했습니다. 다 이 취재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는 차 씨와 업무 관계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그 행정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차 씨의 비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데리고 있던 행정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사를 한 것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있던 부하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제가 정말로 어떻게 그런지. 예. 제가 그분이 현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말을 못하겠는데 한번 제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차은택이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특가법 위반, 특경법, 송성각, 강요미수, 사전뇌물수수, 특가법 위반 이렇게 문화창조 융성 벨트 이 벨트를 통해서 엄청난 대한민국 예산을 송승각과 차은택이 횡령하고 농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전체를 농간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사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고 무능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문화체육 정책을 전체를 농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몰랐습니까? 이제야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보도 봤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하고 있는 거? 뭐 예산 삭감에 관한 기사는 못 봤고요. 예, 어쨌건 저희가 내사나 감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효옥 증인 2014년도 다이어리 갖고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2년 전에 거를 다이어리를 갖고 있습니까? 네, 제 개인 다이어리입니다. 몇 년 전 거까지 있어요? 2013년 것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13, 14, 15 다 있습니까? 저 이상하게 보통 다이어리가 2년 전 거를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그럼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집에서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찾아봤더니 15년 거는 작년 거는 있고요. 작년 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 2013년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13, 14, 15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 드릴 수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 없는데 저는 14년도 거에 갖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거를 모으는 수집하는 그 취미가 있다면 13년도, 14년도, 15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낼 수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 즉시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인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신뢰도입니다. 2014년도 거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려면 애써서 외우거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실은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말이 자꾸 틀리거나 둘러대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세 사람, 우병우, 조효옥, 노승일 세 사람의 증인을 보면서 앞뒤가 잘 안 맞고 틀리는 조효옥 증인과 하나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최순실을 부정하면서 옳은다고 하면 뒤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있는 우병우 증인과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바로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노승일 증인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 답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굶고 가서 이 도표를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9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병우 증인한테 내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최순실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이유는 여기서 본인이 고민하면서 어디를 찍을까 하는 시간을 찾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우병우 증인한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계속 너무 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데서 더 이상 우리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이 그리스 속담에 10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속고 100번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우증인은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 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에 사실 은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증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존심 강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처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이 염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차은택을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른다고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전 국민을 이 모든 시청하고 있는 1,000만 명이 넘는 이 국민을 비웃고 있는 이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참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던 그 정의로운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의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무리로 그리스 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죄를 내가 벌받지 않고 피해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그 민정수석에서 우증인 그 인사 개입하면 안 되죠. 인사에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안 되죠. 그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실게요. 아니 정부에 예. 어디 뭐 어떤 부처에 예. 누구 뽑으라, 누구 잘라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하는 수도 있고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인사권이 없잖아요. 인사 검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사 그거는 뭐 흐름에 비위나 들어갈 부정비리나 수 이런 게 있죠.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감찰하거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상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비위 문제가 차원에서는 없고. 예. 비위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사권은 아니죠. 그 기관장이 하는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방사청에 인사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 개입은 안 했습니다.